네, 반갑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끔찍했었던, 하지만 희망을 주었었던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또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자, 그 기대와는 전혀 관계없이, 네, 특징적인 종목들만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축소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GSE,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숭이 두 창이 지금 확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확산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거고요. 블루베리 NFT 지난주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HK 이노엔, 미코 바이오메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GSE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그 가스 관련한 종목군들은 전부 다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예요. GSE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서부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뭐 가스 가격 많이 올랐었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원과 같은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자,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일단은 망가지고 있다 봐야 됩니다. 뭐 아래쪽 지지라인 대가 뭐 3,500원, 4,000원대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어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추세가 일단은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이걸 그래도 약간 좀 봐줄 수 있는 게 6월달 되면서 주가가 계속 내렸어요. 시장 자체가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좀 내린 게 뭐 대수냐, 또는 이제 뭐 이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나쁘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아래쪽 라인대, 즉 지금 이 추세선상으로 본다라면은 아래쪽 지지 라인대가 지금 5,000원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영향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테마잖아요.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또 지금 뭐 이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 가격이 뭐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뭐 공급가격이 올라가고 뭐 실적 증가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엮어가지고 또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그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든 올라가는 시점이든 일단은 네, 떨어지는 거는 시장이 같이 떨어질 때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시장의 상황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장이 올라갈 때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000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서 원래 자기 추세를 만들어야지만이 상승 흐름을 연결해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이 종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 이걸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용 물량도 팍팍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들 물량도 막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GSE라는 바로 이 종목도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패턴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만치 먹었어 라는 생각이거나, 또는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이 시장 들어서 못해 먹겠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라면 물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작은 변동에도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자체의 내용이거나 재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금요일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매수라든지 또는 뭐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전략들은 지금은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선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위쪽이 이제 6천원의 저항이 된단 말이죠. 저항 돌파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되, 네, 추세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지지라인대가 지금 4,600원, 7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다음번 지지라인이 3,000원대거든요. 제법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의견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볼까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이죠. 네, 지금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그 이후에 상황이 신고가가 나오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렇다면 똑같은 겁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재료는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평선도 데드 크로스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좋아지려면 추세를 그대로 타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가줘야지만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섰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서고 나서도 아까 전에 보셨던 GS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대로 된 재료가 확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크게 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지지라인대가 만원이에요. 만원대 조금 위쪽에 있죠. 만원, 한 4,500원 정도 있는데 그 다음번 지지라인대가 8,500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내리더라도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GSE 같은 경우는 제법 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하시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조금 여유있게 보세요. 9,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라인에 대해서 지지가 된다라면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네, 추세가 위로 올라서지 못한다라면 내려가지 않더라도 옆으로 계속 횡보하거나 좀 재미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매수는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다는 거. 오히려 올라가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더라도요. 13,000원대 이상 14,000원대 수준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볼게요. 뭐 비슷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가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게 얼마에 있느냐? 37,000원부터 38,900원대까지 있습니다. 지금 가격과 똑같죠? 즉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 이후에 고점 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스 관련한 부분들, 자원 테마주들이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다시는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고점 라인대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저항대가 되는 거고 하나의 벽이 됩니다. 벽을 넘지 못하는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지선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 종목은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지루한 박스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가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어요. 보통 겨울철에 하반기 정도에 좀 올라가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생겨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전고점 넘지 못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지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계속 들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신규적금 같은 경우는 일단 뚫고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데드가 좀 세게 나타났죠. 그래서 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5일선보다 21선이 위쪽에 있지만 이게 끌려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요. 내려가서 끌려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종목은 당장 올라가기는 어려운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뚫고 넘어가서 42,000원, 43,000원 바로 만들어주면 상관없겠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라면 이 종목은 횡보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싱글 접근하시기는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반기 이후 내년 초 정도까지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만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들 노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은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원숭이 주창 볼게요. 원숭이 주창 쪽에서는 이제 블루베리 먼저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종목 진단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그 콘돔 이 성관계라든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원숭이 두창이 이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콘돔이 이제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가 일단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콘돔
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 풍선업체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었었던 부분인데, 사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보면 6월달에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들었을 거예요. 반등 한번 나오고 나면 애매한 구간들, 즉 고점 라인대, 즉 3,500원 라인대의 저항이 제법 두꺼운 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진 시점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하나의 어떤 재료를 통해서 주가 올려놓고 팔아먹는 놈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꼭 그렇게 한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일단 아래쪽 꼬리도 두꺼워요.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심각하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시장이 무엇보다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네,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대형주라든지 또는 이제 좀 탄탄한 종목들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처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약간 뒤로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뚫고 넘어가는 부분보다도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500원대에서는 뭐 단기적 차익 실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볼란다. 지금 추세도 나쁘지 않은데 뭐 또는 이평선 정배열 나왔는데 뭐 저항 때 돌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맞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 같은 부분들은 딱히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생각하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저항을 넘어가야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4,000원대 근접하는 위치라든지 전후의 가격대를 한번 타이밍 잡아서 노려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저항대 밑에서 사는 것은 그다지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HK 이노엔 한번 볼까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한 백신을 생산 중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엮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종목군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백신 쪽 이런 쪽은 그다지 매력이 없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이제 막 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미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다지 네, 뭔가 그 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저점 지지라인 때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신규 상장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다는 거.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은 하방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 지금 라인대가 일단 꼭지점과 가까워져. 꼭지점과 가까우면은 추세가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지지가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라면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그냥 일단 홀딩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은 나쁘지 않겠고요. 저항대로 두꺼운 위치가 어디냐 보면은 5만원을 전후로 한 가격대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5만원대까지는 보조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근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일단 목표 지점 보셔도 괜찮고, 또 신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가 저점 지지라면 다음날 반등이 나와서 4만원대 이상 회복해준다면 단기적 상승 포인트로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대신에 신규 종목이라는 리스크 계속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항이 두껍다는 리스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매수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장기적 관점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 라인은 37,000원 라인으로 이탈되면 매도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37,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 볼게요. 미코바이오, 이거는 이제 원숭이 두창을 뭐라고 할까요? 검출할 수 있는 그런 PCR 기술. 사실은 이게 더 잘 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백신 관련 기업들, 뭐 신약 관련 기업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시제만큼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시제는 뭐죠? 검사 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백신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시장성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 때문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만들어졌는데 눌림목 형태의 모습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선 끌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제법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아래쪽 상황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지지라인대 18,000원대를 최근에 넘어간 상태고요. 위쪽 저항 라인대가 3만원 라인대, 그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서 3만원 이상 간다 그러면은 종목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이라는 재료가 그렇게까지 장기전으로 갈 만한 재료인가, 또 그렇게 강력한 재료인가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검사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고 아주 정석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도 바꾸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항도 넘어섰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세요. 자, 지금 지지라인 되는 5일선 보시면 되겠고요. 21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5일과 21선의 지지 여부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6월 중반 정도에 나타났었던 부분들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21선 지지받고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나 길게 보시는 분들, 또는 수익이 지금 많이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지선을 보세요. 지금은 밑에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14,000원, 15,000원대로 계속 끌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신규 접근은 어차피 글렀어요. 신규 접근 하기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짧게 보실 분들은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은 길게 보나 짧게 보나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이네요. GSE,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블루베리 NFT, HK, 이노엔, 미코 바이오메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진단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